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조지아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4일 새벽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수백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쇠사슬과 수갑에 묶인 채 버스로 끌려가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76억 달러가 투자된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급습하여 475명을 체포했고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합법 비자를 가진 전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배터리 제조 설비를 설치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 파견된 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들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한 채 체포되었고 족쇄와 수갑으로 결박당한 채 구금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미국 제조업 부흥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동맹국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 환경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의 전말과 그 이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 어떤 파장이 일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급습의 날 첫 번째 작전의 규모입니다. 2025년 9월 4일 새벽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세관 및 국경순찰대, 조지아주 순찰대까지 동원된 대규모 합동작전이었습니다. ATF 애틀랜타 지부는 공식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으며 이는 국토안보수사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현장 단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원들은 공장 직원들을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구금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 수용시설로 이송했습니다. 구금자들은 손목과 발목, 가슴에 쇠사슬로 묶인 채 버스에 실렸습니다. 총 47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한국인이 317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영장의 모순입니다. 수색 영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래 체포 대상은 라틴계 노동자 4명에 불과했습니다. 안드레이나 푸엔테스 토바르, 케빈 사발레타 라미레스, 데이비드 사발레타 라미레스, 훌리오 곤잘레스 알바라도 이 4명을 찾기 위한 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백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영장에 명시된 인물들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체류 자격을 즉시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대부분은 단기 상용비자, B1이나 전자여행어 가제, ESTA로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세관국 경보호국의 공식 지침상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즉 외국 기업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와 서비스,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금시설의 실상입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폭스턴의 IC 구금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주일간 갇혀있던 근로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구금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체포 전이나 후에도 그들에게 권리를 읽어주거나 설명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근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C가 우리를 왜 체포했는지, 왜 일주일이나 붙잡아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노동부 장관은 당시 상황을 두고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라며 전쟁포로도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세 번째 제보자의 등장입니다. 이 단속의 시작에는 한 명의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토리 브레이넘, 조지아 기반 정치 지망생이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 12선거구 하원 의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브레이넘은 자신이 처음으로 현대차 공장 문제를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고했다고 SNS에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녀는 해병대에 복무한 약 8년간의 경험을 강조하며 트럼프 지지자인 MAGA 진짜 보수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줬지만 한국 기업들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인 대신 저임금의 불법 체류자를 다수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지역 노조의 불만입니다. 조지아주의 지역 노조 일각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배관공, 용접공, 에어컨 기술자 등을 대표하는 지역 노조 188의 사업관리자 베리 지글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 배터리 공장에서 약 65명의 노조원이 해고된 후 분노했다며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훌륭한 일을 했고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도 없었는데
그새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우리를 대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이주한 한국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정치의 역학이 이번 단속의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지역 노조는 외국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고 그동안 신고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2부 한국의 대응. 첫 번째, 외교부의 즉각 대응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이재용 대변인은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미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 권익이 불공정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총영사 등을 현장에 급파하는 등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구금된 한국민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 직후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 외교 채널의 가동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석방 문제 협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조현 장관은 워싱턴 DC에 도착하여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와 면담하며 영사 조력과 구금자 조기 석방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필요시 미국 행정부와 직접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애틀랜타에 도착해 석방 관련 실무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 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남아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미국 국무부의 사과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랜도우 부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랜도우 부장관은 이번 사태로 큰 불편과 충격을 끼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재입국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무뇨스 사장은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백악관에서도 전화를 걸어와 사과했다고 합니다. 조지아 주지사 역시 전화를 걸어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이건 주정부 관할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세기 투입입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 투입이 확정되었습니다. 9월 10일에 HL 7638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8이 투입되기로 했습니다. 전세기를 투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아닌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공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일본인 등도 함께 체포되었고 그중 일부는 전세기에 탑승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석방과 귀국입니다. 9월 11일 새벽 드디어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석방되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명은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인 관계로 미국에 잔류했습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근로자 외에도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이 탑승했습니다. 9월 12일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구금된 지 8일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쇠고랑 대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집단 소송 준비입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약 200명은 IC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인종차별, 불법 감금 등을 이유로 한 집단 소송입니다. 한 근로자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 전이나 후에도 우리에게 권리를 읽어주거나 설명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ICE가 우리를 왜 체포했는지, 왜 일주일이나 붙잡아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3부 트럼프 행정부의 딜레마. 첫 번째, 초기 반응은 강경 지지입니다.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초기 반응은 강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이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차 공장을 지역구에 둔 버디 카터 하원 의원은 X의 현대차 건설 현장 단속 뉴스 영상을 올리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용감한 법 집행관들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조지아 공화당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머지 주에 있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그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곧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 아시아 태평양계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지아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민 당국의 단속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상원 의원,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을 포함해 20명이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샘박 조지아주 하원 의원은 이번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현대차의 직접적 발언입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 호세 무뇨스 CEO는 CNN과 인터뷰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배터리 공장에 필요한 매우 특수한 전문 기술이 미국 내에 없다는 것을 지난 몇 주간 배웠다며 이런 사람들이 5, 6차례 입국할 수 있는 특별 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나중에 포럼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불법 이민자들이 공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 같다면서 그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네 번째, 트럼프의 입장 변화입니다. 9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US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국가와 기업들을 겁주고 싶지 않으며 해외의 투자와 직원들을 환영하고 이들로부터 기술을 배워올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 미국 근로자들에게 독창적이고 복잡한 제품 생산 기술을 가르친 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결정적 발언. 나는 반대했다. 10월 27일 한국 방문을 이틀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내 심정을 알겠지만 나는 그 일에 매우 반대했다며 그들은 아주 복잡한 기계와 장비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들을 데려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철수시키는 데 반대했다며 사실 나는 그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들이 전문가를 미국으로 데려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을 데려와 우리 직원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 포럼 연설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복잡한 공장을 돌리려면 수천 명의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며 처음에는 그 인력을 밖에서 데려와 우리 노동자를 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을 내보내라고 해서 내가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보수 친구들도 사랑하고 마가도 사랑하지만 바로 이런 선택이 마가 정신이라며 그들이 미국인에게 컴퓨터 칩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노동자들이 그 일을 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 제조업의 현실 폭로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제조업의 뼈아픈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첨단 배터리 기술, 반도체 제조 기술 등 핵심 제조 기술을 보유한 숙련된 인력이 미국 내에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터리 제조 과정의 복잡성과 위험성 때문에 현대차 LG 합작 공장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현지 인력 교육과 공장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치, 즉 정극 정밀 절단과 스태킹, 즉 양극 분리 마금극 적층 같은 핵심 공정은 숙련 기술자가 직접 세팅하고 교정해야 하는 인력 투입 구간입니다. 단기 대체나 신규 교육으로 메우기 어렵습니다. CNN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복잡한 기계와 장비를 만들 때는 최소한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 전문 인력을 데려와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부 경제적 파장, 첫 번째 공장 건설의 중단과 우려입니다. 사건 직후 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법인 HLGA 배터리 컴퍼니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성명을 내어 관계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를 돕기 위해 공사를 멈췄다고 알렸습니다. 이미 인력이 대거 빠진 상태라 중단된 공장 건설의 재개 시점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간 약 30GWh 규모, 전기차 약 30만 대 분량의 배터리셀을 현대모비스에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서 생산한 배터리셀을 현대모비스를 통해 배터리팩으로 제작한 후 메타플랜트를 비롯해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 미국 현지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장 완공이 늦춰지면 계획만큼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2025년 3월에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전기차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입국의 지연과 점진적 복귀입니다.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재입국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9월 27일 비자가 취소된 한 근로자는 10월 22일에야 비자를 재발급받았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상태를 문의했고 10월 14일 비자가 유효하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비자 재발급 절차를 안내했으며 조지아주 단속과 관련해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밖 회사에서 구매한 상업 혹은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를 설치, 점검, 보수 수리하거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신청자는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B1 체류 자격으로 ESTA를 이용해 입국 시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17명 가운데 100명 이상의 B1 비자가 별도 재신청 절차 없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자 측 변호인은 모든 B1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가 재신청 절차 없이 복원됐다며 이는 노동자들이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부터 조금씩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에 거주하는 임태환 조지아 동남부 연합한 회장은 지난 9월 ICE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명이 10월에 B1 비자로 재입국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금 경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완수를 위해 조지아주로 출장을 왔다고 전했습니다. 11월 중순 시점에서 약 50명이 미국에 재입국해 작업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복귀 인력은 LG에너지솔루션 정규직이 아니라 하청업체 혹은 프리랜서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트라우마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미국 재입국을 꺼리고 있습니다. 체포 및 구금 트라우마로 다수의 근로자는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김모 씨는 ABC 방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B1 비자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미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만약 또 연행된다면 이 업계에 계속 있을지 다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무뇨스 CEO는 이번 단속으로 공장 건설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만 보유한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워드 러트닉의 책임 전가 발언입니다. 9월 11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현대차는 올바른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전화했어야 했다며 올바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만 잘못된 방법으로는 더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전 방식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올바르게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가 관광비자로 근로자들을 데려왔다며 급습의 책임이 전적으로 현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악시오스는 러트닉 장관의 전화하라는 제안이 실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상무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규칙을 어기지 않고도 충분한 올바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수십만 명 더 많아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적합한 비자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러트닉 장관은 외면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투자 위축 우려입니다. 조지아주 덱스터 샤퍼 민주당 하원 의원은 폭스오 아틀란타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사업하려는 외국 기업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이런 급습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면 다른 나라들이 조지아에 가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다른 외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 사건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미국 진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세액 공제 혜택 차질입니다. 공장 완공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는 배터리셀 생산량에 따라 지급됩니다. 공장 가동이 늦어지면 이 혜택을 받는 시기도 늦춰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 공장에서 연간 30기가와트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AMPC는 배터리셀 1기가와트당 최대 35달러를 지원하므로 연간 최대 10억 달러 이상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의 지연이 수억 달러의 세액 공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공급망 차질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2024년 말부터 아이오닉 5 생산을 시작했고 2025년에는 아이오닉 9 양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공급받을 배터리가 늦춰지면 차량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당분간 한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수입하거나 다른 공급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와 물류 복잡성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5부 현대차의 전략적 선택. 첫 번째, 2025년 3월 210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24일 현대차는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투자 축소가 아닌 투자 확대였습니다. 조지아 사태를 겪고도 현대차는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베팅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현지 생산에 대한 관세 면제로 화답했습니다. 두 번째, 투자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210억 달러 투자는 세 분야로 나뉩니다. 자동차 부문의 86억 달러,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 능력을 기존 30만 대에서 향후 50만 대로 확대하고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과 함께 연간 총 12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부품 물류철강 부문에 61억 달러, 현대차 기아와 동반 진출한 부품사, 물류사, 철강사들이 공급망을 강화합니다. 미래산업에너지 부문에 63억 달러, 자율주행, 로봇, AI, 첨단항공 모빌리티 AAM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합니다. 세 번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입니다. 이틀 후인 3월 26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틀 전 저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과 함께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영광을 가졌다며 이는 조지아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우리의 운영을 지원하고 확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함께 그리고 미국에서 자동차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낙관적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로 쇠사슬에 묶였던 한국인 기술자들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선 회장은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연간 3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전동화 차량 전용 공장입니다. 2024년 말 아이오닉 5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5년 아이오닉 9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이 공장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시대를 여는 핵심 거점입니다. 조지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조지아 사태 때문에 현대차는 더욱 강하게 미국 시장에 뿌리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투자 계획 발표와 함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재건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미국에서 톱티어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현지화율 80% 목표입니다. 무뉴스 사장은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40% 수준인 미국 내 생산 현지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부품과 소재의 대부분을 미국 내에서 조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국내 투자도 병행입니다. 무뉴스 사장은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 투자 확대에도
한국 공장 생산량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30년 판매 목표를 올해보다 33% 늘어난 555만 대로 잡을 정도로 성장에는 자신 있다며 이에 발맞춰 한국 내 자동차 생산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차량을 해외에서 만드는 현지화 생산을 할 것이라며 한국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2025년 국내 투자도 사상 최대인 24조 3천억 원을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엔딩 교훈과 전망. 조지아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사건. 2025년 9월 4일 새벽에 시작된 이 사건은 여러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교훈, 정책의 모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경제 정책이 충돌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원하면서도 외국인 숙련, 기술자를 단속하는 모순된 정책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개입으로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멍청한 짓 하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자신의 행정부가 벌인 단속 작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미국은 외국 투자를 원하지만 외국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외교의 힘입니다.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직접 방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 전세기 투입 등 총력 대응으로 8일 만에 석방과 귀국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 사과와 비자제도 개선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행동은 외교가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 보호 수단임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교훈, 동맹의 의미입니다. 합법 비자를 가진 동맹국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어 구금한 것은 미국의 법치와 동맹,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동맹국들의 신뢰가 흔들렸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으며 법치국가로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의원이 경고했듯이 이런 급습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면 다른 나라들이 조지아에 가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첨단 배터리,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력이 미국 내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기계와 장비를 만들 때는 최소한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 전문 인력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돌아가려면 외국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 위기 대응의 리더십입니다. 현대차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투자 축소 대신 21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선택했고 메타플랜트를 완공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던 한국인 기술자들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에서 미국과 함께 자동차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낙관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리더십입니다.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베팅을 하는 결단입니다. 현재 상황과 남은 과제입니다. 현재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비자 문제는 한미 양국의 협의로 개선되었고 기술자들이 조금씩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B1 비자로도 장비 설치와 기술 교육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트라우마로 미국 재입국을 꺼리고 있습니다. 만약 또 연행된다면 이 업계에 계속 있을지 다시 고민할 것이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 2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ICE를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마무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입니까? 종이 위의 조약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 자국민을 지키는 실질적 행동입니까? 투자란 무엇입니까? 일방적 시혜입니까? 아니면 상호 이익을 위한 파트너십입니까? 법치란 무엇입니까? 영장에 명시된 4명을 찾기 위해 수백 명을 쇠사슬로 묶는 것이 법치입니까? 2025년 9월 4일 조지아의 새벽, 쇠사슬에 묶인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 그들이 겪은 8일간의 구금은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을 넘어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복잡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외교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신속한 대응, 명확한 입장 표명, 그리고 실질적 결과 도출. 동맹이란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며 투자란 시혜가 아니라 상생이라는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현대차는 이 사건에서 기업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를 핑계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는 결단, 그것이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정책의 모순을 배웠습니다. 제조업 부흥과 반이민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외국 투자를 원하면서
외국인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을. 조지아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사건. 이것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며 계속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2026년 조지아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30만 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가 생산될 것입니다. 그 배터리를 만드는 설비를 설치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파견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였던 2025년 9월 4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맹을 만들고 진정한 협력을 이루며 진정한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